실적 시즌에 주목을 해야 될 포인트나 종목 같은 게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섹터는 주가가 상승 여력이 더 앞으로도 꽤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표적인 것이 여전 강의장 가면 뭘 첫 번째 주식을 해야 되는지를 항상 물어보거든요. 특히 줄이는 분들 가면. 그러면 딱 저는 애플을 사라 그럽니다. 레버리지 ETF. 미국에는 3배짜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뭐 3박 4일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이제 1분기 실적을 막 발표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실적 시즌에 주목을 해야 될 포인트나 종목 같은 게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금년 3월 30일까지의 실적 시즌 동안에 보면 어떤 투자 의익 전망 자체가 6% 정도 상향됐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최근의 실적인데 불구하고 어떤 의견 자체가 계속 상향됐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평가가 계속 긍정적으로 상향됐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섹터는 주가가 상승 여력이 더 앞으로도 꽤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표적인 것이 여전히 IT 쪽, 그리고 헬스케어 쪽. 헬스케어 쪽은 올해 최근 들어서나 이제 연초 대비 플러스 났고요. 아예 헬스케어가 큰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헬스케어는 이제 미국의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는데요. 버니 샌더슨이라는 의원 아시는 분 계실 건데 상당히 진보적인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예결위원장 되면서 상당히 강성 인물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라든가 그런 제약회사에 대해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재미없었는데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는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아요. 그렇지만 주가는 별로 안 올라갔거든요. 최근 들어서나 플러스 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목표 주가 대비, 그리고 최근에 이익 전망의 상향 대비 주가 별로 안 움직였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금융주가 여전히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죠. 올해 한 30% 정도 금융주 올라왔는데,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네, 실적 깜짝 실적이 나왔지만 실적 대비에 비해서는 여전히 주가가 덜 올랐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전히 괜찮기 때문에 IT, 헬스케어, 금융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임의소비재거든요. 임의소비재라는 것도 쉽게 하면 뭐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하실 수 있고, 임의소비재라는 거를 대표적인 것은 이제 자동차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구성 소비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임의소비재도 상당히 어떤 주가의 상승 여력이 지금 이익 전망의 상향 대비해서는 좀 적다. 그럴 때문에 우리가 그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 실적 시즌 되면 특징이 보통 실적 발표하기 전에 약간 잘 나올 것 같다 하면은 이제 기대감에 먼저 막 오르다가 막상 딱 실적이 발표되면 그때부터 막 떨어지잖아요. 그럼 미국 주식은 어때요? 미국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실적이 좋게 나오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물론 당시 뭐 그런 뉴스에 따라서 좀 차익 매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미국은 절대적인 투자자들이 개인보다는 기관 투자가들이 절대적인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매매가 빈번하지 않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으면 그냥 더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반대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그냥 계속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럼 미국 주식은 실적 시즌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투자해도 오히려 늦지 그게 않다? 맞죠. 아, 그래요? 실적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사시더라도 늦지 않다라고 보셔야 돼요. 굳이 그 전날 예측해서 살 필요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뭐 테슬라, 애플, 아마존 이제 이런 주식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약간 좀 주춤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주식 언제 좀 반등할까 이런 그 기대감, 궁금증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런 주식들은 어떻게 보세요? 빅테크 기업들.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그럼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사셨냐고, 항상. 어떤 주식을 왜 사셨냐고 말씀드리는데요.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전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버는 거나 진짜 쉬운 일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오늘 결론은 이거라고 보이거든요. 딱 3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은요. 첫 번째, 그 기업을 선택하셨잖아요. 그 기업을 선택하셨을 때 그 기업을 잘 알고 하셨는지. 첫 번째가 이해입니다, 이해. 잘 알고 하셨는지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기업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지. 그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해, 두 번째 확신, 세 번째는 시간이거든요. 그 3개를 항상 초심으로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 초심을 끝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애플이면 애플을 기업을 잘 아는지, 잘 아는 거는 가장 쉬운 거죠. 아이폰을 쓰는 사람, 안 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해를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애플 제가 말씀드린 거가 그럼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쓰실 스마트폰을 삼성으로 바꿀지 아니면 구글 폰을 바꿀지 아니면 아이폰을 계속 쓰실지 거기에 확신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확신이 있는지. 그럼 세 번째는 그러면 그 두 개를 기다리면 내가 시간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지. 그 세 개입니다. 1, 2, 3. 강의장 가면 뭘 첫 번째 주식을 해야 되는지를 항상 물어보거든요. 특히 주린이 분들 가면. 특히 여성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으면 대부분이 아이폰을 많이 쓰시단 말이죠. 그러면 딱 저는 애플을 사라 그럽니다. 그럼 테슬라도 마찬가지 질문이죠. 테슬라를 아는지 이해를 했는지. 그럼 대부분이 잘 이해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확신이 갖고 있냐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마찬가지. 테슬라의 주가에서 보면 일론 머스크에 대한 확신이 넘쳐나는 분들이 많아요. 확신인데 확신이 잘못된 경우가 기업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확신이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봤다. 방송에서 봤다. 무슨 지점장한테 들어왔다. 대부분이 제가 걱정하는 거가 친구한테 들었다. 제가 주식 관련 단톡방 다 나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겠고요. 확신이 있고 시간이 갈 수 있다 그러면 딱 애플 사시면 되는 거죠. 연세가 좀 있어요. 그러면 애플 얘기 안 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행사장에 못 타고 오셨냐 그러죠. 못 타고 오셨냐. 그럼 지하철 아니면 택시 아니면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그럼 뭐로 내셨냐고, 뭐 어떻게 오셨냐면 대부분 카드로 냈다는 카드를 꺼내 보시라 그래요. 그럼 카드는 딱 써 있는 거 세 개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비자, 마스터 아니면 아멕스. 그래서 비자를 사시라 하는데 비자나 마스터를 사시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은 주식은 확신이 잘 안 들잖아요. 저거 될 것 같고 아닐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주식을 사시면 안 돼요. 개별 기업을 사시면 안 되고 대신에 그런 분들 중에서도 트렌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트렌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주 가무도 해야 되겠고 놀러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관련된 트렌드나 어떤 섹터의 움직임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 맥주 제일 유명한 게 뭐지? 카스? 그리고 화이트? 네, 그런 거 테슬라? 예, 그런 거 테슬라가 아니라 뭐지? 테라만 마시면 해외 미국 주식은 모를 수 있잖아요. 미국 기업. 그렇지만 그런 트렌드를 이해하시면 찾아보시면 무조건 ETF가 있어요. 그럼 ETF를 사시면 되는 거가 되겠고요. 또 거기서도 나는 섹터나 그런 트렌드도 잘 모르겠어. 자신이 없어. 겁나. 그러면 지수를 사시면 돼요. 지수 자체. ETF는 지수를 이길 게 없어요. 웬만한 거. 그래서 S&P 500은 S&P 500 그리고 나스닥에서는 나스닥에 100개, 최상위 100개를 갖고 있는 ETF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젊은 분이나 시청하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S&P 500을 추정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TF는 SPY입니다. 스파이라는 게 있고요. 나스닥을 100개를 추정하는 것은 나스닥 QQQ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각각 $400, $300 수준 할 거예요. $400, $300 계속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국이나 이런 자산운용사에서 약간 저렴이로 만드는 게 있어요. 네, 똑같이 S&P 500을 추정하고 나스닥을 추정하는데 약간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분의 1 가격 아니면 3분의 1 가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좀 말씀드리면 오히려 좀 적금식으로 꾸준히 저축 삼아 사실 분들을 보면 SPY를 그대로 추정하는 거가 SPLG라고 있습니다. SPLG. 예, 뭐 $40, $50 정도 할 겁니다. 그 저렴이로 나온 거고요. 그게 워낙 이제 미국 그 S&P 500이 있었는데 QQQ는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그런 수요가 주린이가 미국에서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생겨서 만든 게 이름도 재밌죠. QQQ 미니에서 QQQM입니다. 예, QQQM. 그런 것들은 한 $100 수준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보통 자제분들이나 또 젊은 분들이 저축 삼아서 하실 때는 가장 좋은 거가 SPLG랑 QQQM 이런 것들이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지수 하면 이제 하나 더 걱정돼서 말씀드리면 지수가 재미없을 거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죠. 네. 그거 이제 한국의 코스피랑 가장 큰 차이를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한민국의 시가총액에서 한 40% 정도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박스피 얘기했던 것은 결국은 지나고 보면 삼성전자의 이익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익이 많이 나면 코스피가 올라갔다가 삼성전자 이익이 줄어들면 떨어져요. 그런 고인물이에요. 대한민국은. 고인물. 네.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지금이 애플이 1등이지만 10년에도 1등일까? 별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10년 전에 정확히 10년 전에 1등이 엑슨모빌이었어요. 그전에는 한때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1위였던 적이 있었고요. 그전에 마이크로소프트 1등이었고 그래서 계속 바뀌어 나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의 역사는 미국 증권시장의 역사는 창조와 혁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변합니다. 과거의 통계일 뿐이지만
S&P 500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연평균 10% 수익이 났고요. 리먼 브라더스 이후에는 좀 운이 좋아서 많이 떨어져서 그렇겠지만 15%가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연 10%가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누가 주식하냐고 하실 수 있겠어요. 특히 주린이 분들은. 10%라고 하면요. 7년마다 더블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복리 효과죠. 네, 15%면 한 4년 10개월에 더블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 지수 ETF 관련해서 또 한국 사람들은 화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레버리지 ETF, 뭐 인버스, 곧버스라고 하죠. 이런 거 좀 많이 하시는데 미국에는 3배짜리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 투자하는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게 왜 생겼냐부터 좀 보셔야 되겠네요. 그런 것들은 이제 기관 투자가들용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비해서 소위 3배짜리 이런 것들이 지수 S&P 500 그런 것도 있겠고요. 특히 이제 QQQ 갖고 많이 하시거든. 나스닥 100을 투자하는 것들을 3배짜리 그리고 위아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곧버스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인데요. 개인분들이 이렇게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위험도가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100이란 것이 있는데 지금 1년 후에 계산이 130이 되면 곱하기 3배에서 190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리니어로 해서 직선으로 가면 그렇게 되지만 이거는 그 구조로 들어가면 하루하루의 변동폭의 3배예요. 결코 그렇게 계산이 이렇게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건데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시면 하는 거로 말릴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뭐 3박 4일 쫓아다니면서 말리는 편이죠. 그 또 최근에 좀 우려스러운 점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제 미국 경제 재개되면 금리가 더 오를 거라는 예상들도 많이 있는데 이 금리하고 이제 주가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 하여튼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주시장에서는 악재죠. 왜냐하면 어찌됐건 빌려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비용이 영업의 비용으로 그 비용이 상관하는 게 되겠고요. 지금 현재 금리가 뭐 제로 금리 수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10년물이 뭐 1.7% 되고 했는데요. 경험적으로 보면 3% 될 때까지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랑 주가 올라가는 거랑 같은 궤적을 보였던 것이 미국의 역사거든요. 다만 3%가 넘어갔을 때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 그러면 미국 10년물 금리. 네, 10년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수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왜 올라가겠습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고 돈의 수요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수준은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초대받아서 강의하면 제가 그랬어요. 그때도 미국 주식 더 늘리셔야 되고요. 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미국 주식 비중을 지금보다 훨씬 더 늘리셔야 돼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막 그 미국 주식을 시작했거나 혹은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은 서학주린이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 스캇 갤러웨이 교수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본의 정확한 제목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뉴욕 대학의 마케팅 교수입니다. 이분이요. 그리고 이분이 쓴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원선으로 보면 더 4란 게 있어요. 주식과 관련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시간은 여러분들의 친구입니다. 친구. 다만 단기적으로 여러분 보면 시간은 여러분들의 적이다. 네, 무슨 얘기냐면 단기 트레이딩 이런 거는 꿈도 꾸지 않는 것이 특히 진정한 주린이의 어떤 살 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오늘 미국 주식 최고 전문가 이항영 교수님 모시고 이제 미국 주식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재밌는 알찬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교수님 마지막 말씀처럼 장기적 안목으로 본다면 시간은 우리의 친구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